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예전에 없었던 거대한 그 새로운 무엇 뭐 이걸 갖다 보통 뉴노멀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뭐 세계화에서 이제 탈세계화로 갔다. 이게 또 뉴노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저는 뭐 아주 조그만 뉴노멀이고요. 정말 거대한 뉴노멀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30만 년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정말 거대한 변혁 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는 뉴노멀이라고 해요. 우리 인류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래서 30만 년 전에 우리가 29만 년 어떻게 살았어요? 원시 수렵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0년 전, 12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이라는 걸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농업인으로 살면서 문화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다가 다시 또 거의 1000년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난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살다가 이제 말 그대로 산업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 중심 사회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사회로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산업혁명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다. 1차, 2차, 3차, 지금 4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계혁명인가요? 아니잖아요. 항상 AI가 기계인가요? 뭐 일반의 기계라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디지털 소프트웨어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최근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이것도 다 기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디지털 기술 문제잖아요. 디지털 서비스 문제.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디지털 혁명을 계속하면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0만 년 정도 계속 거의 가장 이제 산업혁명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한 35세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다 80세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80세도 넘고 있고 앞으로 100세까지도 살고 어쩌면 그 이상도 갈 거예요. 점점점 더 이제 디지털 그런 또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도한다는 것이 완전히 그분들이 모든 세력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그 나이 드신 분들로 많이 이제 중심축도 옮겨가고 또 그분들을 부양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거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디지털 혁명하고 그리고 이 노인 사회로의 전환과 연계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불평등 사회 그것은 저는 불평등이 아니라 양극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혀 디지털 혁명을 정말 선도하는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그러한 양극화 또 노인과 젊은이 간의 양극화 뭐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다 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후위기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정말 와 있는 거고 디지털 혁명을 우리가 정말 앞서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양극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진정한 디지털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느냐 이렇게 완전 우리 미래를 바꿀 거고 개인적으로도 그게 우리가 정말 디지털 휴먼이 되느냐 아니면 아날로그 휴먼으로 계속 남아가지고 그냥 어쩌면 나중에 이제 정말 기본소득까지 막 주는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나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정부에서 주는 그러한 기본소득 가지고 겨우 사는 그런 어쩌면 동물농장의 돼지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 새로운 세상이 막 전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네 가지 뉴노멀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디지털 혁명을 한때는 좀 앞서가는 듯 했어요. 사실 뭐 결정적인 계기는 1990년에 일본에서 이제 거대한 거품이 생겼다가 주식시장하고 이제 부동산 거품이 확 꺼지면서 일본의 경쟁력이 확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 전에 1986년에 미국하고 일본이 반도체 관련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일본이 막 그 반도체 뭐 이런 기술 굴기를 막 하니까 미국이 너희들 뭐 반도체 이렇게 해서 막 미국에 막 수출 많이 하지 말아라. 또 미국 제품을 또 20%까지는 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어려워졌고 또 그 전에 85년에 플라자 협정을 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거의 2배로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본 기업들이 자체 생산해가지고 이게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때 잘 나가던 그 반도체를 이어받은 게 삼성 반도체거든요. 그 삼성전자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불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일반적인 D램 그런 레가시 반도체보다는 그야말로 AI 반도체 정말 이제 새로운 그러한 반도체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뒤처진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AI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AI가 이제 반도체를 이용하니까 또 같이 맞물려도 있지만
또 그 AI는 AI 자체로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가장 앞서서 잘하는 것이 미국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딥시크가 이제 갑자기 팍 부상하는 것처럼 미국이 갑자기 그런 AI 분야에서도 완전히 탑으로 지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혁명을 한때는 그래도 선도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걱정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그걸 속도를 늦추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때 어떻게 적응을 잘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을 높여야 되는데 합계 출산율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지금 0.75명 정도다. 이 정도는 낮아도 너무 낮아요. 보통 2.1명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2.1명인데 그거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OECD 평균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걸 빨리 높여야 된다 하는 문제고요. 그에 대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인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령화가 될 때 이제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사회적 갈등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문제다.